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거짓말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다. 마광숙이 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한 순간 박정숙 여사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날 저녁 LX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시작은 한 통의 제보였다. 마광숙은 우연히 받은 익명의 우편물을 열어보다가 낯선 증명서 복사본을 마주했다. 거기엔 이름도 없이 미혼모 복지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서와 그리고 몇 장의 고소장 사본, 과거 위장 신분으로 운영된 사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 허위 경력 기재 내역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과거가 감춰져 있었다. 이력이 조작되어 있었고 그것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며칠 전 호텔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다. 그 이상한 소문은 모두 회장과 사귄다는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을 향해 있었고 소문들은 어떠한 근거와 근원지도 없이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호텔 여직원들이 나눈 수상한 대화들, 마광숙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 그 소문들은 가시처럼 마광숙의 마음에 박혔다. 박정숙 여사는 자신이 품었던 경멸과 질투가 정당했음을 확인받은 듯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광숙을 불러냈고 질문을 던졌다. 호텔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요? 사기의 탈세에 독수리 술도가는 대체 어디서부터가 진실이에요? 하지만 마광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 질문이 언젠간 나올 걸 예감하고 있었던 듯 조용히 말했다. 독수리 술도가는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진실이 되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한동석 회장님과 사귀는 것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기거나 거짓은 없습니다. 이 소문들의 근원지는 제가 찾아서 밝히겠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마광숙의 당당함보다 그 여유가 더 불쾌했다. 그래서 진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보면 되겠지만 그런 소문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민서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단호했다. 단지 딸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려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 마광숙은 조용히 꺼내든 파일을 박정숙 여사에게 건넸다. 안에는 장광약주 미국 수출 계약서, LX 호텔 협력 계약 갱신안,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석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있었다. 모든 경영 판단과 홍보 활동에 대해 마광숙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함. 한동석 회장님의 선택이에요. 전 억지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한동석 회장님이 만든 자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정숙 여사는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딸 민서의 이름조차 감히 언급하지 못하는 이 여자가 지금은 그의 사위와 함께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다니. 그 순간 박정숙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동석. 그 통화는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장모님 광숙 씨가 저를 지켜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녀를 지킬 차례입니다. 모욕이었다. 딸을 잃은 어머니가 딸의 남편에게 들을 말은 아니었다. 그날 밤 박정숙 여사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의 유품을 다시 꺼냈다. 오래된 일기장 속에서 하나의 메모를 발견했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녀의 딸 민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동석이 혼자 힘들어하고 가족과 회사를 책임지고 지켜낼 걸 알아서였을 거다. 민서가 한동석 회장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이 혼자 남을 사람들의 아픔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숙 여사는 민서의 메모 한 장으로 모든 생각의 방향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날 밤 또 다른 진실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다. 오천수가 심장 정밀 검사를 받고 나와 담담히 말했다. 형수님 다시 재수술 얘기 나왔어요. 가족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주치의 말로는 제 심장 이상이 유전될 수 있다더군요. 혹시 광약주 전통주의 비밀, 그 재료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마광숙은 얼어붙었다.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었다. 그동안 감춰왔던 특별한 재료, 바로 할아버지 때부터 전수되던 흑홍삼 발효액. 국내에선 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재료였고, 일본에서는 한 차례 유해성 논란까지 있었던 성분이었다. 마광숙은 고민 끝에 한동석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술 미국에서 팔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식약처 등록도 완전하지 않고 성분이 논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동석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래도 당신이 지켜온 그 술이라면 내가 대신 책임질게. 하지만 지금이라도 멈추고 싶다면 우린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단 우리가 먼저 모든 걸 밝혀요. 그 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우리 돈으로 다시 해요.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요. 결국 광숙과 동석은 자체 임상과 식약처 신청을 준비했고 이 사실은 곧 내부 고발로 번졌다. 누군가 내부 자료를 유출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첫 보도는 익명의 SNS 계정에서 시작되었고 K막걸리 알고 보니 독한 성분 섞어 만든 조작술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정숙 여사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호텔 VIP 고객 중 하나였던 미주 한인회 회장이 계약 철회를 통보한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술을 호텔 이미지와 함께할 순 없다는 것이었다. LX 호텔 내부의 회의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금전 갈등 사안입니다.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날 밤 광숙은 홀로 술도가 창고에 앉아 있었다. 나는 진심이었다고 나는 그저 이 술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전혀 잠들지 못한 눈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커피는 몇 시간째 그대로였다. 누구일까? 누가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미국 진출을 멈추게 만든 걸까? 오천수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식탁 앞에 광숙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오천수는 말을 더 잇지 않았다. 이미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출근을 한 오천수. 형수님의 얼굴이 아침부터 힘들었던 이유를 찾고 있었다. 장광약주가 미국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그날 국내 전통주 업계는 큰 파장을 겪었다. 특히 업계 1위 신라주조는 내부 회의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단순한 품질 경쟁이 아니야. 감성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 먹혀들었어. 장광약주가 이번에 미국 소비자들 정서까지 건드렸다고. 신라주조 대표 독고탁은 이마를 짚으며 분노에 떨었다. 그는 장광약주를 견제하기 위해 협찬 행사에서 명단을 조작하고 박람회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등 치졸한 수단을 서슴지 않았던 과거가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장광약주의 수출은 단발성이 아니라 미국 현지 유통. 대기업 에디슨 디스트리뷰션과 1년 고정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 계약은 K- 전통주 브랜드로는 최초 사례였다. 그는 자신의 전담 법무실장을 불러 말했다. 이 계약 뭔가 흠잡을 데가 없을까? 원료, 성분, 라벨링, 수출 절차 전부 뒤져. 문제 하나라도 찾으면 바로 수입 중단 요청을 넣어. 며칠 후 신라주조는 미국의 식품위생청 FDA과 연계된 현지 로펌에 장광약주에 사용된 흑홍삼 발효액의 안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서한을 발송했다. 동시에 미국 한인 유통사 포럼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비공인 전통주라는 익명의 기사를 유포했다. 문제는 그 시점에 에디슨 디스트리뷰션 내부에서도 갑작스레 계약 재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추가적인 성분 검토라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이 사실을 오천수가 알게 되었다.
그는 우연히 미국 유통 포럼 게시판에 올라온 K막걸리 내부 제보자라는 닉네임의 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광약주 본래 제조 방식과 미국 수출용 방식이 다릅니다. 안전한 식재료라더니 정작 미국에 들어가는 건 실험적 발효액. 알면서도 쉬쉬하는 이중 경영,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글은 빠르게 퍼졌고 언론도 반응했다. K뉴스타임, 코리아 헤럴드 등에서 일제히 전통주 수출 브랜드, 성분 이슈 불거져라는 타이틀로 보도되었다. 심지어 모 방송사는 익명의 내부 제보자와 전화 인터뷰까지 녹음해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마광숙은 모든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숨긴 게 있습니까? 없다면 되레 정면으로 검증받으면 됩니다. 내부 제조 과정 다 공개하세요. 성분 분석표 전부 공식 채널로 올리세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미국 측 유통사 내부에도 신라주조가 침투해 있었던 것. 현지 구매 담당자 중 한 명은 신라주조가 오랫동안 협찬을 해오던 와인 유통사 출신 인물이었다. 그리고 결국 에디슨 디스트리뷰션은 장광약주와의 신규 수출 계약 보류를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분 검토였지만 사실상 신라주조의 압박이 통한 것이었다. 오천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건 산업 스파이 수준이에요. 누군가 내부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저 내용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순간 한동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며칠 후 광숙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파일을 받는다. 보낸 이는 익명. 파일 제목은 단 하나의 단어. 진실. 그 안엔 장광약주의 미국 유통정보를 도찰한 CCTV 화면 캡처와 함께 자료 유출 경로 내부 직원, 이메일 사본, 신라주조 법무팀과 주고받은 메일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그런데 발신자의 IP 추적 결과 LX 호텔 16층. 한봄의 사무실이었다. 익명의 제보 파일이 도착한 이후 마광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파일 안에는 명확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돼 있었다. 유출된 문건의 원본은 LX 호텔 16층 기획 홍보실에서 추출되었고 IP와 로그 기록은 햄보 밀리리터 XHOT에 KR 계정으로 집중돼 있었다. 오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라 내부 배신입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믿을 수 없었다. 한봄. 왜? 한봄이? 광숙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한봄과 따로 만났다. 서류를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봄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곧 광숙의 묘한 표정에 당황한 듯 눈빛이 흔들렸다. 이메일 계정, 이거 내 거 맞니? 한봄은 단번에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 순간 광숙은 짐작을 확신으로 바꿨다. 왜 그랬니? 한봄은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어서요. 아빠도 호텔도 다 장광약주로 덮여갔어요. 그 말에 광숙의 손이 떨렸다. 그게 내가 배신한 이유야?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걸 멈추고 싶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다 갖고 가니까 숨 막혔어요. 그날 밤 광숙은 한동석과 긴 대화를 나눴다. 한동석은 감정을 억누른 채 조용히 말했다. 봄이가 아직 어리네요. 감정이 판단을 덮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어. 결국 한봄은 공식적으로 무기한 업무 배제 조치를 받았다. 호텔 내에선 이미 관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광숙 대표가 너무 일을 키운 거 아냐?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지라는 반응부터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건 명백한 배신이라는 분노 섞인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서 있었다. 에디슨 디스트리뷰션의 관계자와 신라주조 측 사이의 접촉이 확인됐고
결정적으로 한봄이 에디슨 측 인사에게 LX 호텔 내부 회의 자료를 건넨 메일 내역까지 복구되면서 사태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덮을 수 없는 기업 간 기밀 유출 사건으로 번졌다. 이사회를 통해 공식 고소 여부가 논의되던 날 박정숙 여사가 회의실로 조용히 들어왔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도 없이 입을 열었다. 한봄이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박정숙 여사는 광숙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젠 알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민서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그건 결국 빈자리를 붙잡는 거였어요. 반면 광숙 씨는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것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네요.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박정숙 여사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한봄은 조용히 호텔을 떠났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한동안 누구의 이름에도 오르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떠난 그날 밤 LX 호텔 직원 게시판에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누구에게나 이유는 있습니다. 실수도 판단도 감정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무게를 누군가는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한봄. 그리고 며칠 뒤 한봄은 해외로 출국했다. 행선지는 미국 LA. 장광약주가 처음으로 수출된 도시였다.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봄은 인천공항을 떠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전함을 끌어안은 채 무거운 가방. 하나와 혼란스러운 감정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하늘 위에 그 긴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거란 사실이었다. 기내에서 한봄은 지친 눈을 감았지만 불현듯 옆 좌석의 아이가 낸 작은 소리에 눈을 떴다. 한 여자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가 만든 전통주,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까? 놀란 한봄은 아이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가 전통주를 만들어? 응. 경상도 시골에서 직접 빚어. 이번에 한인축제에 나가려고 가져가는 거야. 엄마가 너무 떨린대. 그 말에 한봄의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아이의 말은 꾸밈없고 따뜻했다.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술이라는 사실. 자신이 한때 너무 가볍게 무너뜨렸던 것들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꿈이었다. 한봄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가 한 조각의 꿈으로 덮쳐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LA에 도착한 한봄은 먼저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에디슨 디스트리뷰션 사무실을 찾아갔다. 보안이 삼엄했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보냈던 서류들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며칠 뒤 한봄은 임원진과의 미팅 자리에서 모든 걸 밝혔다. 전 장광약주 내부 정보 유출자로서 공식 사과드리며 그 술이 오명을 쓰게 만든 책임이 제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그 술을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직접 진정성 있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임원진은 냉랭했지만 한 사람만은 그녀의 진심에 반응했다. 에디슨의 한국계 고문이자 유통총괄 이유진 부사장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당신이 그 술에 담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감동적으로 소개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논의해봅시다. 한봄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LA 한인축제에 장광약주 샘플을 자비로 출품했고 현지 유튜버들과 셰프들에게 직접 다가가 오해가 아닌 이야기를 전하는 미니 다큐 영상을 기획 제작했다.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통을 이어온 여성의 이야기, 미국 K 음식에 어울리는 유일한 발효주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오강수였다. 오강수는 미국 현지의 대학 시절 맺은 와인 유통계 인맥을 총동원해 장광약주를 아시아 프리미엄 푸드 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광약주는 은상을 수상했다. 복합 발효의 깊이, 단맛과 떫은 맛의 균형,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프로파일이라는 평과 함께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에디슨은 정식 유통 재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의 한 고급 슈퍼마켓 체인 오가닉 하우스에도 입점이 확정되었다. 한봄은 정식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시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다시 믿어준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봄은 영상통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엔 박정숙 여사, 한동석, 마광숙이 함께 있었다. 조심스레 말을 잇던 한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미숙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술이 단지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한동석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렴 한봄. 우린 늘 여기 있었어. 귀국한 한봄은 기자들과 직원들이 가득한 호텔 로비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박정숙 여사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고 직원들은 장광약주의 포장 박스를 들고 축하 세레모니를 펼쳤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장광약주 리저브 2025 에디션. 광숙은 그 병을 보고 말했다. 이젠 진짜 장광약주가 한국의 얼굴이 됐구나. 그리고 그날 밤 한봄은 민서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작은 잔에 술을 따랐다. 엄마, 나 돌아왔어. 부끄럽지 않게 살게. 내가 지킬게. 이 술도 이 사람들도. 그 잔을 들이킨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과거가 아닌 선택과 책임의 이름으로. 박정숙 여사는 마광숙의 선한 영향력으로 단단하고 따뜻해지는 가족들을 보며 다시 생각에 잠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